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녀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15살 가출 소녀가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노숙자 할아버지.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신, 복수, 그리고 잊혀진 천재의 귀환.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운명을 바꿨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눈물을 참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여름 서울 변두리 쓰레기 집화장. 15살 소녀 지우는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3일 전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지우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춥다. 여름이지만 비에 젖은 몸은 떨렸습니다. 지우는 컨테이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 쓰레기 더미 사이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다가가 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랬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팔에 멈췄습니다. 심하게 부어 굶어 있었습니다. 폐혈증.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병.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밤, 이런 곳에서 노숙자를 신경 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면 돼, 나도 힘든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넌 착한 아이야.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살려드릴게요. 낡은 리어카를 찾아 노인을 힘겹게 실었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자신이 며칠 숨어 지낸 폐건물 3층으로 데려왔습니다. 재킷을 덮어주고 남은 5,000원으로 소독약과 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상처를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새벽 2시.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여긴 어디지? 폐건물이에요. 쓰러져 계셔서 제가 데려왔어요. 노인은 자신의 팔을 바라봤습니다. 깨끗이 소독돼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름도 집도 아무것도. 하지만 오래 술의 의지에 살았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삼각김밥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름 지어드릴게요. 강 할아버지. 강하게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노인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강 할아버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강 할아버지의 상처는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부서진 라디오를 고치고 망가진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고쳐요? 나도 모르겠다. 손이 기억하는 것 같구나. 소문이 퍼졌습니다. 변두리에 전자기기 천재가 있다. 스마트폰, 노트북 무엇이든 고쳤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사람들은 대신 음식과 옷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편 강남의 대기업 테크노바. 윤 부사장은 분노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찾았다고? 10년 전 천재 연구원 강민수 박사가 사라졌습니다. 윤 부사장은 그의 기술을 빼앗고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강 박사는 모든 걸 잃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문이 돌았습니다. 변두리 노숙자가 전자기기를 고칩니다. 사진을 본 순간 윤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수, 변두리 폐건물에 사는 노숙자, 전자기기를 고치는 천재. 윤 부사장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강 할아버지의 사진. 윤 부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수 박사. 틀림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찾았던 강민수 박사. 즉시 처리해. 이번에는 완전히 없애. 윤 부사장은 신복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밤. 강 할아버지는 노트북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편의점 알바를 나갔습니다. 그때 폐건물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강민수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강민수? 그게 무슨? 기억 안 나세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뭘 했는지. 남자는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실험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하라는 명령입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지우야, 도망쳐. 싫어요. 할아버지를 두고는 안 가요. 지우는 남자들에게 덤볐습니다. 이런 꼬마가. 남자가 지우를 밀쳤습니다. 지우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지우야. 그 순간 강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간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남자들을 밀쳐냈습니다.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려.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놈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강 할아버지는 지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할아버지 도망가요. 강 할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잡아.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와 강 할아버지는 골목을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더 이상 추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야, 넌? 저는 괜찮아요. 근데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강민수 박사라고 불렀어요. 그게 할아버지 이름인가요? 강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 실험실, 그리고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셨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강 박사님, 이 기술로 우리 회사가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강 박사, 자네가 회사 기밀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네. 뭐라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증거가 있어 자네는 끝이야. 으악. 강 할아버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기억났어. 나는 강민수. 테크노바의 수석 연구원이었어. 하지만 윤 부사장이 내 기술을 훔쳤어. 그리고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내는 날 떠났고 아들은 날 원망했어.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지우는 강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이제 기억하셨잖아요. 지우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도울 차례예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윤 부사장이 할아버지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 그런 게 있을 리가. 분명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해요. 지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테크노바 본사에 잠입해서 증거를 찾는다. 지우야,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할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며칠 후 지우는 테크노바 본사 청소부로 위장했습니다.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 15살 애가 이런 일을 하다니. 강 할아버지는 걱정했지만 지우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밤 10시 지우는 청소부 복장으로 테크노바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증거를 찾아올게요. 지우는 윤 부사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경비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윤 부사장의 사무실 문. 그러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따려고 했습니다. 열려라. 열려라.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강민수 박사 기술 유용 계획이라고 쓰인 파일. 파일 안에는 윤 부사장이 강 박사의 연구를 어떻게 훔쳤는지, 증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그때 누구야? 문이 열리며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앗. 지우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20층.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꼼짝 마. 바로 그때 지우야, 창문 밖에서 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강 할아버지는 건물 외벽 청소용 곤돌라를 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타. 지우는 창문을 열고 곤돌라로 뛰어 올랐습니다. 잡아. 경비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곤돌라는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증거를 가지고 언론사로 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종입니다. 기자는 흥분했습니다. 테크노바 윤 부사장의 기술 절도, 그리고 무고한 천재 과학자를 범죄자로 만든 사건. 뉴스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테크노바 윤 부사장 강민수 박사 기술 절도 의혹, 10년간 숨겨진 진실, 천재 과학자의 억울한 누명.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윤 부사장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우가 공개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윤 부사장의 자필 메모, 녹취록, 모든 것이 그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윤 부사장은 체포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 강민수 박사는 10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강민수 박사님, 10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강 박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윤 부사장이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훔쳤는지,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중호는 기술 절도, 증거 조작,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으악! 윤 부사장은 무너졌습니다. 법정 밖. 수많은 기자들이 강 박사를 둘러쌌습니다. 박사님, 10년 만에 누명을 벗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강 박사는 지우를 보았습니다. 저를 구해준 것은 이 아이입니다. 15살 소녀 지우.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쓰레기장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지우는 울었습니다. 강 박사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내가 내 인생을 되찾아줬어. 진실이 밝혀진 후 강 박사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테크노바는 강 박사에게 공식 사과했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강 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법정 밖에서 한 청년이 강 박사를 불렀습니다. 강 박사의 아들 강준우였습니다. 준우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아버지, 부자는 1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강 박사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학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 박사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가족이 되지 않을래? 네? 나는 10년 동안 가족을 잃고 살았어. 하지만 넌 내게 다시 살 이유를 줬어. 이제 내가 너의 가족이 되고 싶구나. 공식적으로 내 딸이 되어줄래?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아버지의 딸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아니,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줘. 아버지, 지우는 강 박사를 꼭 안았습니다.
강 박사도 지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준우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강 박사는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희망기술연구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윤이 아닙니다. 기술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강 박사는 노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한 소녀가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노숙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저도 사람들을 돕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강 박사는 지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넌 이미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란다. 넌 아무 대가 없이 죽어가는 노숙자를 구했어. 그게 진정한 과학자의 마음이지. 준우도 아버지의 연구소에 합류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돕고 싶습니다. 고맙다, 아들. 부자는 함께 일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5년 후, 지우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전공은 전자공학. 강 박사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에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출 청소년인데요.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강 박사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쓰레기장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지우가 떠올랐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모두를 환영한다. 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야. 소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박사는 소년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갈 곳이 없었어. 하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이제 우리가 너를 도울 차례야. 그날 저녁, 강 박사는 지우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우야, 10년 전 내가 나를 구했을 때 넌 왜 그랬니? 난 그냥 쓰레기장의 노숙자였는데. 지우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때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돌아가신 제 친할아버지. 그분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착한 사람은 꼭 행복해진다고.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강 박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에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네, 아버지? 사람을 돕는 건 그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란다. 너 자신도 구하는 거야. 나는 너를 도우면서 나 자신도 구했어. 잊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를 도우면서 저도 행복해졌어요. 10년 후, 지우는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박사의 뒤를 이어 희망기술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구소는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노숙자 할아버지와 가출 소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 박사는 무대 아래에서 지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강 박사.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5년간 5,000명 이상의 노숙자와 가출 청소년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훌륭한 기술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소장님 덕분에 저희가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한 결과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드렸을 뿐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지우는 강 박사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세요? 20년 전 그 쓰레기장.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니?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인데. 가볼까요?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은 그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쓰레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 박사는 기념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강 박사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딸.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강 박사와 지우는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움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만난 15살 소녀와 노숙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세상이 잊어버린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진정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관심, 작은 도움.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